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벌써 7시 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오늘 채팅창이 참 훈훈합니다. 어제 제가 퇴근길 라이브 하면서 좀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월모부 가족분들이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시장이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오르면 더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란 거가 이제 항상 떨어지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쵸. 올라가면 좋은 것만 찾기 마련인데요. 이제 웬만한 악재는 또 반영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약간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재 악재가 나올 것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시티그룹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네. 제가 보여드렸고요. 사토리 펀드도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빨라야 12월 초에 나올 첫 주에 나올 또 고용 보고서 그리고 12월 13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올 게 없다라는 건데요. 불과 우리 한 달, 두 달 전만 보자고요. 두 달 전에도 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턱 발표되면 그 다음 달까지는 뭐 좀 불안해요. 불안하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항상 시장 너무 극도의 방향으로 너무 좋게 생각하거나 너무 안 좋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늘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주시장님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산지 물가 오늘 예상보다 하에 난 분명히 호재죠. 호재. 물가 올라가는 거를 물론 소비자 물가만큼은 그 영향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0.4가 전월 대비인데요. 네. 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너지나 먹거리를 물가를 뺄 수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빼면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에너지 그런 생산 물가지 항목 중에서도 서비스 분야도 거기도 그 비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0.2 났어요. 전월 대비요. 떨어진 거가 2020년 11월인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호재지만 한편에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 많이 예비치가 떨어졌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거 분명히 악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를 우리가 호재로 인식하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미리 말씀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항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은 미국 증시 하루 만에 일단 반등 성공했고요. 한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포인트. 네, 예상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지수 분명 바로 말씀드렸고요. 벅제스웨이가 이제 TSMC 어저께 우리 저희 끝나고 나 좀 이제 공표됐거든요. 발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반도체 관련된 것들 기술주를 좀 밀어 올리겠죠. 벅제스웨이 형님도 오렌 버핏 형님도 TSMC 산이 반도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 있겠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어찌 보면 이게 뭐 결론이 별로 없단 말이죠.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이죠. 악수한 거죠. 악수. 네. 그래서 일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악수 자체가 호재였다. 얘기를 그쵸. 악수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미 다 오늘 속보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한 새벽 2시부터 엄청나게 지금 뉴스 떠는 거가 폴란드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잘못 쏜 거죠? 그건 일부러 아무도- 폴란드에 쏜 건 아니겠죠? 우리가 러시아가 미치지 않은 이상. 그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경제대에 조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 났단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약간 좀 냉정한 편. 물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떨어졌었어요. 순간적으로 지수가 밀렸었는데 결국은 다 플러스 난 채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정리한 게 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 서비스 섹터가 마이너스 0.1,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나게 됐다라는 거죠. 다음은 10년물, 2년물. 그래서 금리가 어저께 약간 반대, 요만큼 올랐었잖아요. 이거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큰 변은 없었어요. 약간쯤 내려가는 모습. 달러가 이제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달러가 다시 보합이죠. 뭐 거의 어제 움직이는. 장중에 105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달러가 이제 약보합 정도 있었지만 이게 여기에도 보면 이제 욕심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 좋겠죠. 정상화. 가야 달러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달러의 방향성은 내가 뭐든지 알 수가 어렵죠. 없는 거고, 여하튼 이런 거에 흐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약간 환산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좀 사고자 하는 분들은 야 달러가 나와서 다행이다 얘기하는데 더 떨어질까봐 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건 도돌이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달러에 따른 환산에서 수익과 손실 계산은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제 벅스웨이입니다. 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저희가 자격증 시험 말하면 화낸다 그러셨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서 다행입니다. 지금 거의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한테요. 방송이 안 나는 와중에요. 벅스웨이가 폼 13F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나왔던 겁니다. 전형적인 기출 문제인데요. 이런 거 항상 나올 수가 있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 등기가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펀드가 있건 한국에 포함되어 있건 어느 나라에 있건 간에 국적에 상관없이 매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안에 변동 매매 내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관 투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기관이가 뭐건 물론 자체적으로 뭐 발표할 수 있겠지만 국내 기관, 외국인 그리고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라이브로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공개를 하지 말라는 거가 MSCI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선진국 편입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기관 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법인이 있다. 뭐 연기금이 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가 TSMC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죠.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 매번 경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39% 규모로 보면 40억 달러를 신규 매수한 것이 여기 나오겠고요. 옥시덴탈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매수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거 보면 루지애나 퍼시픽이라고 이거는 건축 자재 회사거든요. 이것도 소리하게 되면 조금 들어갔고요. 이건 이제 판 쪽입니다. US 뱅크 코프 USB라는 곳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많이 샀었는데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조금 줄이고 크로거도 줄이고 뭐 이런 거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SMC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고요. 이 위에는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 계속 보이니까 엄청난 회사죠. 어제 갭상승했네요. 네, 10% 올랐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루지애나 패스픽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축 자재 회사고요. 제프리스 글로벌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릴 때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인데요. 이건 하여튼 신규 매수한 금융회사입니다. 제프리스 증권의 바로 거기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영화 회사잖아요. 이건 뭐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셨어요 지금요?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용을 네. 워런 버핏 옹께서 그건 다 사라 직접,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이게. 것도 있겠죠.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래 분들이 많이 하는 그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존은 좀 샀었는데 자기가 결정한 건 아니었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찌 됐건 이거는 오늘 현재 죄송합니다. 9월 말 현재요. 9월 말 현재 공개된 전체적인 보유 비중입니다. 보유 비중 그리고 이번에 늘린 거 이번에 줄인 거가 쭉쭉 나오죠. 그래서 옥시덴탈은 계속 늘린 거, 쉐브론도 2.4% 늘린 거, 그리고 액티비전 늘린 거 이런 거 새로 들어간 거 타이완. 그러면서 중요한 거 타이완이 처음에 샀지만 단박에 10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를 보면 티파 그냥 잠깐 발 담근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예시해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도 어제부터 TSMC를 왜 샀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아직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죠. 이거는 언젠가 벅스웨이가 공개 석상에서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왜 샀는지. 지난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얘기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살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옥시덴탈 배당도 하고. 페트롤리움은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냐면 주주총회 때 질문이 나와서 그쵸. 발표를 했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저도 아마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번에도 더 샀는데 아주 이유가 명확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사업 구조는 아주 명확하다. 이런 표현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돈을 벌어갔고요. 돈을 벌어갔고 일단 절반을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뭘 주냐면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 그런 것 등을 하고 또 하나가
부채 있죠. 부채를 막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한마디로 주주 친화적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걸 하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명확한 기업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분이 생각해 그 기준을 보면 말은 안 했지만 TSMC도 아마 명확한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건 언젠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은 이제 각자의 최선을 다한 의견을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대만에 있고 뭐 미국에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다 본인만의 뇌피셜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긍정적. 이거는 악수한 것 자체죠. 악수한 것 자체가. 중국 기업들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중국. 어저께 이미 올랐습니다. 어저께 이미 많이 홍콩에서 많이 올랐는데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저도 잘 모르는 회사 많이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거가 핀두오도인가 뭐 그런 회사도 많이들 얘기해. 예, 예. 어떻게 읽어요? 핀을 두라고요. 핀 저기다 둬. 장우석 부사장님이랑 친하시더니 아주 그런 아주 아재 개그에 익숙해지십니다. 네, 예. 아줌 개그입니다. 아줌 개그요. 그리고 아마 이 ETF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많이 모아놓은 ETF로 유명한 건데요. 워낙 유명한 건데요. KWEB라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ETF가 10년이 올라갔어요. 이 미국 10% 상장된 네네. 중국 관련된 네, 이거는 워낙 기업이 유명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래셋 이런 쪽에서도 많이들 그 초창기부터 많이 그 언급을 하고 소개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의 초창기 ETF 했던 책에는 대부분이 KWEB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라서 오늘 대표성이 있어서 오늘 소개드렸을 뿐이 되겠고요. 지금 근데 계속 채팅창에 네네. 그 자격증 시험이 네네. 미주미에서 인증해 주냐 이런 네. 댓글이 올라와서 아, 그게 그거는- 국가공인인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받았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자격증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만들 수 있어요. 자격증 만들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그 나라에서 기관들이 있어요. 자격증은 저희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금융업을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여러분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자격증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죠. 여러분들 아시는 투자상담사 그리고 자산운용관리사 거기서 하고 글로벌 관련해서 저희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못 만듭니다. 지금 네. 규정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라고 보죠. 저희는 이제 발급 기관이 되죠. 저희 시행하는 기관이고 네. 그 인증한 것은 누가 했냐면 금융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취업을 한다. 그건 아직 아니죠. 그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저는 그 자격증을 왜 좋으냐면 한번 쭉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좀 내용들, 체계적으로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증권사에서도 관심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자격증을 떠나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세 과목의 큰 부류에서 강의 개수로 보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미주미 사이트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만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제가 같고요. 부동산 자격증 딴 것도 네.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대체 이 시장이 뭘까, 네. 관련 법은 뭘까 이런 게 궁금해서 사실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격증을 딴 거거든요. 손호성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네. 민간 자격증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도원 앵커의 사업하는 방법, 나의 소호 사업 방법 있죠. 민간 자격증 만들면 돼요. 네. 근데 누가 허가를 받으면 이제 국가에서 인증한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건 얘네들이 제대로 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이쪽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궁금해하셔가지고 잠깐 여쭤봤고요. 좀 실적 너무 발표 옆으로 내용.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월마트랑 오늘 그 홈디포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 기존과 약간 다른 게 있죠. 월마트나 월마트 보여주면 대부분의 화면 보여주면 전부 다 초록색이죠. 비트. 비트 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IT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 있겠고요. 이거보다 이런 수치보다 이거가 더 저는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재고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던 거예요. 재고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1월 달에 1분기요. 32% 늘어났다고 4, 5월에 발표했는데 혹시 그때 왜 늘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미리 쟁여놨잖아요. 공급망 때문에 아니에요? 약간 답을 제가 맞추시면 뭘 산다 그랬는데 제가 반을 맞았는데 정확히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왜 재고가 올라가는지요? 거의 맞추셨어요.
최고가 올라간 거는 수요가 없었나요? 아니죠.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커피를 쏠라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1분기 재고가 급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네. 쉽게 해서 장갑이면 장갑, 뭐 외투면 외투 미리 이런 가서 것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연말 때 왔어야 되는데 안 왔죠. 늦어진 겁니다. 배가 선적으로. 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으면서 재고가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외투면 이런 것들을 연말에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고 봄에 와가지고. 봄에 왔기 때문에 이게 쟁겨둔 거죠. 그래갖고 2분기, 2분기 때 계속 뭐라 그랬냐면 세일을 한다. 가격을 내린다. 그래서 마진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그랬는데 어떤 노력의 성과가 있었던 거죠. 1분기에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1분기에 32%가 줄어들었고요. 늘어났고요. 2분기에 25% 확 줄어들었고 3분기 12점. 이거 상당히 재고 관리가 성공적인 거죠. 많이 팔았네요. 물론 여기에는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재고를 많이 떨어낸 거죠. 그리고 오늘 플러스가 200억 달러 자사주매입을 신규로 발표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주주 친화 정책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태가 6% 넘게 올랐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약간 작을 시켰고요. 홈디포도 보면 홈디포도 그로스 마진은 약간 생각보다 덜 나왔지만 대부분 이게 또 플러스가 빨갛잖아, 초록색이 나왔잖아요. 홈디포도 이런 요인이 있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나왔는데 아마 그 이제 리테일 쪽에 가장 큰 건 지금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는 뭐가 있어요? 타겟.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 발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사이트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거의 세일 폭이 커도 보통 뭐 70% 세일하면 우리는 환율 때문에 20-30%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더 살 수 있겠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그쵸. 거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말 쇼핑 시즌에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8% 정도 늘어나는 거는 8에서 9% 늘어나는 건 기본 말은 그렇지만 기본 빵이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기본 빵이 맞잖아요. 디폴트로 기본 올라가는 값, 거잖아요. 기본 값. 오늘 보시면 그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런 데가 항상 발표합니다. 이런 것들 네. 어느 정도 팔릴 거냐 하는데 제가 내일 좀 자세히 좀 시간 되면 오늘 준비한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말씀드렸지만 마스터카드에서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은 높였어요. 전망을. 많이 더 돈을 쓸 것이다. 그래서 15%가 늘어난다고 발표했어요. 15%. 그리고 15%라는 것 자체가 팬데믹 이전 얼마든지 그런 거 제가 수치는 제가 네. 더 구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야, 뭔가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러시아 미사일 폴란드 악재 타격 분명히 악재지만 오늘 악재가 별로 반영 안 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올라갔고요. 노스락 그로만과 이거는 똑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노스락 그로만이 오늘 4%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좀 빠졌던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주말에 투자액은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내렸는데요. 오늘 반대로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로키드 마틴이 올해 한 5, 6년째 주주거든요. 네. 로키드 마틴 같은 건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약간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겹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버코어 IS의 줄리안 에마니 이 사람은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이분도 지금 똑같아요. 4,150까지 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쇼스퀴즈입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이 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기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께 얘기했던 거 시티그룹에서 얘기하는 최소한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 2주가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6주 하면 다음 달에 있을 FOMC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특별한 뭐 악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답지도 확전되고 폴란드까지 되면 뭐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좋아서 경기 너무 좋아져서 나는 있는데 약간 유의할 것은 다음 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이런 것들 쇼핑 시즌이 너무 과열되면 약간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죠. 다만 내일 조금 더 자세해서 그 부분은 내일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저희가 외전을 매주 목요일 날 하루 했는데요. 오늘은 스페셜 외전 한번 준비해서 그래요? 저희 안동호 이사라고 저희 같이 하고 있거든요.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한 8시 한 20분 30분 정도에 준비해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미 의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